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 남부를 강타한 2018년 10월 6일 토요일 서울 광화문과 대한문 그리고 서울역 일대는 오후 2시가 되자 어김없이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태풍 콩레이는 이날 새벽에 부산에 상륙하는 바람에 저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태극기 집회가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부산에 상륙한 태풍은 낮 12시 40분쯤 포항 앞바다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와 중부지방에서는 2사람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었으며 부산과 대구 등지에서는 55,728가구가 정전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은 오전 11시쯤 비가 그치고 낮 1시쯤엔 햇살이 비치면서 태극기 집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은 평소와 다름없이 역전의 용사들, 즉 노병들이 자리를 잡았고 동아면세점 앞은 전국 대학생 트루스포럼 소속 젊은이들이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대한문 앞은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 소속 회원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서울역 일대는 대한애국당 당원들과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저는 10월 6일 토요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참석자들의 면면을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태풍주의보 속에 태극기를 들고 나올 정도라면 당연히 남자들이 주류를 이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 예단은 틀렸습니다. 30%에서 약 40%가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상당수는 6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6.25 전쟁 당시의 비참함을 몸소 겪은 세대들입니다. 6.25 전쟁 때 지방의 빨치산들은 밤만 되면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리고 그 봉화불을 신호로 때를 지어 마을에 나타나 죽창으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식량을 강탈하고 여자들을 욕보이는 그런 참혹한 참상을 경험한 어머니들입니다. 빨치산들의 6.25 전쟁 당시의 그 참상을 직접 겪은 그런 어머니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1950년대와 60년대를 강인한 정신력으로 버티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봉합불을 연상케 하는 촛불이 밤마다 대한민국 중심가에 등장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자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2016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 2년여 동안 지치지 않고 태극기를 흔들며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단골로 다니는 치과병원은 부부가 치과 의사입니다. 그분들은 저도 환갑을 넘겼지만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입니다. 자, 그분들은 집이 서울 강남에 있고 또 수도권에 전원주택을 갖고 있을 정도로 부족한 게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고 2017년 1월과 2월 그 추운 겨울날 두꺼운 파카에 담요를 두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노숙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치과 의사인 이들 부부는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JTBC 보도를 보니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당 받고 동원된 알바생이라 하는데 JTBC가 저런 엉터리를 보도할 수 있느냐. 기자들이 현장에 나와보면 태극기를 흔드는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기자들이 제 마음대로 허위기사를 쓴다며 기자 출신인 저에게 참 거세게 하기를 하던 그 장면들이 제가 다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제가 안 된다고 보지만은 만약 된다고 했을 경우에 무엇이 걱정입니까? 하니까 딱 한 가지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의 위세에 의해 탄핵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이든 분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연륜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에 가서 스스로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비하하지를 않나. 그리고 유엔 총회 연설에서는 마치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하여 저도 진짜 분노했고 경악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외신들마저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런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어머니들이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가 2018년 9월 4일에 발표한 시국 선언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과 체제를 뒤엎으려는 전복 세력 간에 총성 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다. 1948년 무렵에 비유하면 6.25 전쟁 나기 2년 전입니다. 1948년 무렵에 비유하면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패퇴하고 남노당이 집권하여 북측의 김일성과 합작을 벌이는 형국인 것이다. 남노당이 집권하여 북측의 김일성과 합작을 벌이는 형국. 이것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절묘하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10월 6일 토요 태극기 집회의 주요 장면들을 제가 찍은 사진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보여드리는 장면은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어머니 서너 분의 모습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울어지는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엎어졌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전쟁이 어르신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고 자식들 성공시키고 나라를 이렇게 부강.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라고 쓴 흰색 서치를 입고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한 어머니의 모습하고 똑같은 내용의 플랜카드를 들고 서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어머니의 사진입니다. 이 두 개의 사진은 제가 서울역 앞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말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말합니다. 김동연, 이낙연, 니네들이 헤쳐먹은 것이 국정농단이다 라고 쓴 플랜카드를 서울역 광장에 들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김일성의 국지적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사파로 잘 무장된. 다음은 광화문 지하철 입구에서 위장평화 아웃, 위장평화 퇴진, 위장평화 아웃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광화문 내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과 차량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장면은 우리는 빨갱이 나라에서 살기 싫어요 라는 주제로 광화문 동아 면세점 앞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광경입니다. 전국 대학생 트루스포럼 소속의 젊은이가 연사로 나서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체부터 매우 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까는데 왜 멀쩡한 산과 논과 들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왜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렇게 태풍만 오면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가 흘러들어가지고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환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진짜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대통령, 저도 부르기 싫어요. 근데 안 부르려고요. 이 문재인 씨, 이 사람 아주 외교 강제를 완전 망쳐가지고 진짜 우리가 수출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갔다 오기만 하면 관세 폭탄을 맞아가지고 진짜 그나마 수출도 안 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장면은 서울역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연설하는 모습입니다. 조원진 대표는 미국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고 이날 새벽 4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새벽에 인천공항에 내린 것입니다. 시차 적응이 아마 힘들었을 테인데도 아주 연설은 아주 잘합니다. 조원진 대표의 연설가, 대한애국당의 거리 행진, 그러니까 광화문 내거리로 들어오고 있는 대한애국당의 거리 행진 모습을 연달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은 동영상이 되다 보니까 별로 볼품은 없습니다만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이었다고. 여러 기자분들한테 내가 도리어 다시 물었습니다. 세계의 위정자 중에서 부정부패 독직으로 감옥 간 사람 중에서 3개월, 6개월 더 이상 버틴 사람이 있었냐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부패 현찰이 얼마 몇 백억 몇 천억 먹었다고 다 했지 않느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찰 돈 받은 거 있느냐고. 제가 도리어 반문했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무리 거짓 선동 조작으로 이 불법적인 인민재판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것은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불법 탄핵 인민재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